사랑합니다. 제목이 좀 처참하죠, 그죠?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다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올라가야지. 왜 저래 빛이 나.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죠. 여기 밑에 애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인데, 이 애벌레는 지나다 보니까 커다란 기둥이 있어요. 보니까 많은 벌레들이 저 기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가봤더니 이게 그냥 기둥이 아니라 달벌레였던 거예요. 저 위를 보니까 구름에 가려가지고 끝이 보이지가 않고, 많은 벌레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기를 올라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서 이제 이 애벌레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냥은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완만하고 쉬웠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경사도 급해지고 또 올라가는 통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막 짓밟아 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벌레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올라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요. 다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가세요. 그래서 이 벌레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 꼭대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벌레 3마리가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떨어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그 떨어진 벌레는 죽었거나 치명상을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이 벌레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제 올라가 봤더니 그 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누군가는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를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까지 딱 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사방에 이 벌레탑이 있는 거예요. 이 벌레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이 벌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남은 이없다. 나는 이제 내려가겠다 해서 수많은 벌레들을 해치면서 조심조심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연한기에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이 벌레 같은 삶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벌레는 결국 나중에 나비가 되는데 자기 친구였던 누랑나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비가 됩니까? 했더니 한 마리의 애벌레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합니다. 애벌레의 길을 포기했을 때 나비가 된다. 그런데 애벌레이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남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 삶이 결코 나비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 하면 돈을 벌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룬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그 사전에서 나와 있는 그 정의를 보면 뜻한 것을 이룬다, 목적을 이룬다, 사회적 지위를 이룬다 이런 것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어떤 분은 나는 기꺼이 자랑스럽게 잘 살고 있고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성공이야.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 밑에 보면 미리 설정한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성공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이제 폴 마이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정의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성공이다. 좀 우리가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을 성공이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 박아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도 봐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만큼 큰 성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딱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인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몰리라는 분은 인생에는 한 가지의 성공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성공이다. 이거 쉽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벌레들처럼 누군가 나를 추월해 가는 벌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벌레는 힘도 세고 튼튼하고 뭘 먹었는지 몸집도 좋고 참 부럽다. 나는 저만큼 능력이 안 되고 스펙도 부족한데 저 벌레는 왜 이렇게 잘 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추월하는 벌레를 보면서 막 부러운 눈으로 싹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월을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추월을 안 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저 길을 올라간다 해서 다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추월당하지 않아요. 왜 나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욕을 해도 너는 왜 저길 안 올라가? 저걸 왜 안 해? 그래도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아주 놀라운 비결을 좀 말하겠는데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제 성공이다. 다음 에머슨이라는 분은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참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웃는 게 왜 성공이냐? 심지어는요, 그 선을 볼 때 웃는 아내를 골라라. 그런 배우자를 골라라. 이런 아주 팁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유도 없이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웃으세요. 웃으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이 내 안에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웃어라. 그것이 성공이다.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정말 그거는 대단한 성공이죠. 비평가나 친구의 배반, 슬픈 일이에요. 나한테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거를 잘 참아내는 것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놨다. 그럼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졌다. 그것만큼 좋은 성공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진다면 그건 성공이다. 내가 여기 살았음으로 인해서, 직장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행복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머슨의 이 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뭔가를 성취하는, 쟁취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단어를 찾았어요. 사이버네틱스. 들어본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이버네틱스. 예. 제가 보아를 발견한 게 맞습니다. 여기에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맥스웰 몰즈라는 사람이 이제 1900년대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60년도에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사서 봤으면 좋겠는데, 저 뜻은 사이코라는 건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이버네틱스를 찾아보니까 인공 분해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 잠재의식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울을 보며 야, 이채영 너 참 잘생겼다. 그러면 내 이 잠재의식은 나를 잘생긴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진짜 내가 잘생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창한 이 박사님은 맥스웰 몰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심리학자가.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이 사이버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죠. 인생이 가치가 없다. 왜 가치가 없냐면 가치 있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 이미지, 이게 사실이야, 나는 예뻐, 멋있어, 잘해 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느낀다는 게 이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의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의지 때문에 행동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000명을 페루에 찍을 건데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상상한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이 사이버네틱스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예쁘고 정말 멋있고 우리 병원에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설상 내가 어느 사람이 봐도 나는 너무 추남인데, 못생겼는데, 나는 못생겼어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못생기게 사는 거지만 나는 참 잘생겼어, 난 잘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속아 넘어가요. 아무리 농담을 하더라도 농담으로 너 이뻐, 안 이쁜데 너 이뻐, 그 일 듣고서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명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도구와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하루가 지났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져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모래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눈을 이렇게 착 떠보니까 옆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되니 신기루가 보이는구나. 위에 여러분 보시면 저기 섬 보이나요? 섬 보이죠?
여기는 어디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다. 바다 해안 같지 않아요, 그죠? 위에 두 사진은 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나타난 신기루를 찍은 거예요. 진짜 보입니다. 아직도 그게 왜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어요. 누가 봐도 저거는 물이 풍부한 뭐 바다나 뭐 섬이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 죽어가던 젊은이도 저거는 신기루다 하면서 죽었어요. 다음날 베두인이 물을 기르러 왔더니 오아시스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이 옆에 있는데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현대인이야. 독일의 신학자였던 요르그 찡크가 한 얘기입니다. 현대인이 뭐냐? 돈이 너무 많은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느라고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벌어오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요. 여행이 참 좋은 걸 아는데 떠나지 못해요.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하지 않아요. 행복을 누리는 게 즐거운데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그게 현대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풍족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이 죽어가는 젊은이처럼 이렇게 풍성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성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현대인이에요. 이 신학자가 말한 게 여러분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는 거죠. 내가 행복하자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오아시스의 옆에 누워있던 그 젊은이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우리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없대요. 저는 광부의 아들입니다. 광부가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석탄을 캐는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계행을 한 2개 정도 맡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접 그걸 하신 건 아니고 이제 하청을 해서 하셨는데 결국 하루아침에 우리가 쫄딱 망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우리 하층민은 아니지만 약간 중산층 그 사이쯤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 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기 시작했는데 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대전을치병원에 3년을 보게 됐어요. 우리 집안에 정말 풍지박산이 나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이 없이 학교 생활을 했다고. 제가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2 때 정말 입시 때문에 바쁜데 아침 저녁으로 학교 앞 서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책을 팔아야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의 이런 상황들 보면 참 안 됐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 상황에서 우리 형제들이 5남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안양샘병원부터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제 별명이 그때 별명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맥가이버였어요. 맥가이버. 왜냐면 안양생병원 왔더니 복강경 수술을 작년에 한 키스 했대요. 근데 그 해에 제가 앞에만 100키스 이상을 했거든요. 보험도 안 될 때였어요, 그때. 근데 뭐 기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다 술실에서 즉석 제조해가지고 했어요. 모든 짓을.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맥가이버라고 그랬는데 맥가이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장난감이 없었거든요. 자라면서. 그 내가 놀았던 것은 마당에 있는 풀이나 나비나 아니면 개미나 이런 거 갖고 놀았어요. 종이접기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를 무지 열심히 했죠. 아주.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 가지 여행을 즐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에 진학이 됐는데 저는 정말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알았어요. 뭐 학교에서 뭐 전교 몇 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공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대 뭐 무슨 거 딱 써놓고서 이제 그걸 공부를 했는데 학력고사를 생각보다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지원해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공대를 가려면 이거 빼고 뭐 그 밑에 이런 데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형편에 유학을 시킬 수 없다. 대전에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의대를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성적으로 뭐 충남대 어느 걸로도 다 되는 그런 점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 가면 돈이 많이 든다 해서 그것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형이 선배님이 한번 만나게 해주셨어요. 의대 돈 안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라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의대를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것도 그렇고 공대를 못 간 것도 남들이 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바로 그거는 제가 선교사가 못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그냥 남들은 손들고 다음에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17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뭐 단순히 뭐 필 받아가지고 야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이미 나는 외과를 선택한 것도 선교사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간 것도 선교사를 위해서 간 거고 모든 거를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선교지를 나가기 한 달 전에 이미 애들 학교 다 입학시켜놓고 그리고 나는 몸만 가면 그런 된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에 셋째 아이가 선천성 백내장에 진단되면서 응급수술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앞으로 10년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정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나가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로 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다시 샘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고 지난 10년간 복막전이암의 치료를 개발하고 복막전이암을 치료하는 아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못되냐, 남들은 다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선포하시고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 속상해만 하지 말고 어떤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책입니다. 책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얼마나 그 삶에 이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걸 복리와 같다 그래요, 복리.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을 읽고 두 권을 읽으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권, 네 권을 읽을 때쯤이면 그게 네 권이 아니라 7권, 8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분들이 너무 즐거운 게 많아서 책을 잘 안 보세요. 근데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뭐 책을 살 수 없는 분은 인근 도서관에 가보세요. 정말 널려 있습니다, 책이. 저도 최근에 구립 도서관에 등록을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안철수는요, 엘리베이터에서 안에 읽을 책을 따로 갖고 다녀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딱 꺼내요. 그건 엘리베이터용이에요. 집에 가 누우면 옆에서 침대 옆에 책이 또 놓여 있어요. 잠자기 전에 읽는 책이에요. 직장에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운동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해봐서 한 250명과 180명을 비교해봤더니 잘 사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이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4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헬스클럽 갈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쌩 거짓말이 있어, 그죠? 헬스클럽을 등록을 못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운동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쿼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 해보니까 뭐 한 번 할 때 한 200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50개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뭐 어떤 여자분인데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날마다 1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헬스 트레이너예요. 어떻게 1000개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해보니까 한 200개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제 허벅지를 만져보더니 왜 이게 딱딱해졌지? 뭐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의몸 일으키기라든지 아니면 제자리 핀뛰기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턱걸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인데 여러분께서 가능하다면 좀 새로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도 여러분 그 명로진의 뭐 북카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 그 사람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스포츠 신문의 이제 기자였는데 기자일을 간두고서 자기가 탤런트가 되겠다 해서 탤런트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키스팅 대사 했는데 두 번째부터 계속 이제 섭외가 안 들어오니까 노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놀다가 놀 수만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뭘 배웠냐면 국악을 배운 거예요, 국악. 그 남자가 국악을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국악 해설위원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해보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해보는 삶이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런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왔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샘병원에서 근무함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하셨고 앞으로도 성공한 삶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